자, 저녁 6시에 시작됐으니까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을까? 이젠 끝났을 것 같긴 한데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왜냐면요. 드디어 오늘을 기점으로 일본은 패망 69년 만에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그 도박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늘 오후 6시에 공식적으로 집단 자위권 행사를 천명했습니다. 이 집단 자위권이라는 건요, 네. 일본 영토가 공격을 받지 않아도 동맹국이나 우호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일본이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한반도에 이제 유사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본이 한반도에 와서 군사 개입에 나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일본이 미국이랑 손잡고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집단적 자위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평화 헌법으로 알려진 일본의 헌법을 좀 달리 생각해야 되는 절차가 필요한데, 네. 그중에 핵심적인 개념이 전수방위라는 거잖아요. 그거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는 거죠. 네, 전수방위라는 걸 안 하겠다는 뜻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이 그 집단, 그러니까 이 전수방위라는 뜻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타국을 공격하지 않고 전적으로 방어만 하겠다. 그러니까 일본의 이른바 평화헌법 구조 큰 원칙인데요.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더라도 뭐 이거를 딱 다른 나라를 공격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공격을 받았을 때 우호국을 방어해주는 데만 쓰겠다고 일본이 측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수방위, 저 말이 뜻하는 것처럼요. 전문적으로 수비만 하겠다 그거잖아요. 네네. 공격하지 않고 수비만 하는 방위를 하겠다는 거여서 일본은 전쟁을 부정하고 누구를 공격하지 않겠다는 건데, 이제 그 그물을 깨고 뭔가 밖으로 나오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있었던 일 좀 무엇인지, 네. 또 왜 아베 신조 총리가 카메라 앞에까지 서서 네. 이걸 선언하게 되는지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일단 그 국제사회는 기본적으로 집단 자위권 자체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일본이 잘 아시는 대로 세계 제2차 대전 후 주범이라는 점 때문에 뭐 한국을 비롯해서 중국 등 그 아시아 주변국들이 일본만은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고 거세게 반발을 해왔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일본 그 아베 총리가 어떻게 했냐면 그 주변국들이 많이 반발하고 일본 내에서도 이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기 때문에 그 해석 개헌을 추진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해석 개헌이란 말이요? 그거는 일상적으로 듣는 말이 아닌데, 네. 개헌을 한다는 뜻입니까? 아니요, 개헌을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헌법을 고치지는 않고 국무회의를 통해서 헌법의 해석 내용만 바꿔서 사실상의 개헌 효과를 누리겠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평화헌법을 상징하는 게 헌법 구조인데, 네. 그 내용 문구를 고쳐서 개헌하는 게 아니라 문구는 그대로 두되 우리가 해석을 여지를. 달리하겠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뭐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결국 저희들이 제일 궁금한 게 오늘의 아베 신조의 선언을 통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처럼 된다는 거. 네. 그걸 통해서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가장 큰 문제는 네. 이번 그 집단 자위권 행사가 한반도에 대한 일본군의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한반도 유사시에 이제 일본인이 탑승한 미 항공기와 군함을 일본군이 호위를 할 수가 있고요. 잠깐만요. 하나씩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한반도에 무슨 군사적 분쟁이나 유사시에 무슨 일이 생기면, 아, 일본 사람이 탑승한 미국 항공기 이거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리고 그 군함 관련된 것을 호위하면서 자위대를 그쪽으로 파견할 수 있다. 그런 얘기네요. 또 하나, 두 번째는 뭔가요, 이건? 그리고 이제 공해에서 그 미국 군함이 공격을 받았을 때 미국 군함과 함께 일본군이 전투를 벌일 수도 있다. 근데 그 주무대가 대부분 뭐 한반도가 될 것이다. 그런 뜻도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해상에서 미국이 만약에, 그러니까 동맹국인 일본과 미국의 동맹 관계 때문에 미국의 군함이 공격받게 된다면 일본 자위대 해군이 같이 전투를 할 수 있다. 그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예. 아,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을 공격한 국가에 무기를 제공한 나라의 선박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리비아라든지 뭐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소위 그 미국의 적성 국가가 미국을 공격할 때 무기를 제공했으면 그 나라의 선박을 일본 군이 조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자, 미국을 공격한 국가, 가령 뭐 중동의 어떤 국가다 하면 북한이 그곳에 무기도 많이 수출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 북한을 염두에 둔 얘기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을 공격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북한이 무기를 팔았기 때문에 미국이 공격당했을 경우 한반도 주변에서 북한의 배를 일본 자위대가
멈춰 세우고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요. 네.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지난해 말 중국이 그 방공 식별 구역을 선포한 다음에 동북아 긴장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일본마저 집단 자위권 선포했기 때문에 그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우리나라의 그 지정학적 긴장이 최고조로 치솟았다는 점, 그리고 이번 그 집단 자위권 행사가 일본 군국주의 부활의 그 전초가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945년 패망한 일본 평화헌법을 앞세워서 그동안 군대를 갖고도 군대라 부르지 못하는 자위대로 불러왔는데 오늘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반발하고 있고요. 하지만 미국은 같이 손을 잡을 수 있게 됐다는 점 때문에 환영하는 논평을 내고 있습니다. 동북아 질서가 요동칠 가능성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